토리노의 수인은 수세기에 걸쳐 기독교 신자들뿐 아니라 화학자, 물리학자, 심지어 범죄학자들까지 서로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토리노의 수위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에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해결되지 않은 수수께끼가 더 늘어나는 매우 기묘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리노의 수위에는 현대의 최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하더라도 아직까지도 밝혀내지 못한 특성이 존재합니다. 비교적 최근 과학자들이 그 비밀을 다시 한번 파헤치려 했지만 오히려 그 결과는 토리노 수위의 기원에 관한 역사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과학자들이 이 신비로운 천의 구조 속에서 어떤 것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그 발견이 또 어떤 새로운 의문들을 불러일으켰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토리노의 수위 역사. 신약 성서에 따르면 수위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숨진 후 그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인계되었고,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린 뒤 아마포, 즉 수위로 정성스럽게 감쌌습니다. 수위는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물건이었기에 장식이 전혀 없는 소박한 아마포였고 어떤 화려함도 가미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위로 감싸인 예수의 시신은 무덤으로 사용된 동굴 안에 안치되었고 그 입구는 큰 돌로 막아졌습니다. 그러나 일요일 이른 아침, 시신을 씻기고 향유를 바르기 위해 살로메와 2명의 마리아가 도착했을 때 돌은 치워져 있었고 예수의 시신은 사라진 상태였죠. 여성들의 다급한 외침을 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달려오자 빈 무덤 안에는 장례에 사용된 천, 즉 수위만이 남아있었는데요. 신약 성서에 기록된 이 사건 이후 수위가 다시 역사에 등장한 것은 무려 13세기가 지난 1355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세계에 이 수위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린 인물은 조프루와 드 샤르니였는데요. 그는 프랑스의 귀족이자 국왕 장 2세를 섬기던 기사였으며 당대 가장 존경받던 전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조프루와 드 샤르니가 리레라는 마을에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 이 수위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대중 앞에 공개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고귀한 기사의 가문에서 작성된 공식 문서들에서는 수위가 성유물로서 늘 언급되게 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바로 조프루와 드 샤르니는 이 수위를 과연 어디서 손에 넣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수위가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갔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문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대표적인 가설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설은 프랑스 왕 장 2세가 특별한 신뢰의 표시로 샤르니에게 이 수위를 하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만한 문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설에 따르면 샤르니에게 수위를 전달한 사람은 1204년에 있었던 제4차 십자군 원정에 참가했던 그의 친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십자군 원정 중 콘스탄티노플에서 약탈이 벌어졌는데 바로 그 도시에 수위가 복원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설은 조프루와 드 샤르니가 정체불명의 누군가로부터 수위를 선물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트로아의 주교가 편지에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모든 가설을 하나하나 소개하는 이유는 수위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이 유물이 위조품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받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확실하게 알려진 사실은 이 수위가 오랫동안 릴레의 교회에 보관되어 있었고 1356년 조프루와 드 샤르니가 푸아티에 전투에서 전사한 뒤에는 그의 아내 잔 드 베르지에게 수위가 넘어갔다는 점뿐입니다. 수위는 그 이후 100년 넘게 샤르니 가문의 후손들에 의해 보관되다가 사보이아 가문에 넘어갔고 이후 토리노의 성 요한 대성당에 전시되게 이릅니다. 수위에 대한 과학적 조사 역사. 사실 수세기 동안 수위의 불가사의한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온 사람들은 오직 신자들 뿐이었고 그들 중 누구도 수위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토리노의 교회를 찾은 대부분의 순례자들에게 수위는 그 자체로 신성한 기적이었으며 그들은 그것의 물리적 특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유물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구체적으로는 육안 관찰,
분광법이나 X선 분석, 그리고 현미경을 이용한 관찰 등이 개별적으로 수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1898년에는 이 시기 중에서도 특히 뜻밖의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는데요. 이 발견이야말로 과학자들이 토리노의 수위에 본격적으로 주목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변호사이자 아마추어 사진가였던 세콘도 피아가 허가를 받아 수위를 사진 건판에 촬영했을 때 그는 천에 남겨진 자국이 마치 사진의 네거티브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죠. 천에서 밝게 보이던 부분은 네거티브 사진에서는 어둡게 나타났고 반대로 어둡던 부분은 밝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가가 네거티브를 현상하자 흐릿한 윤곽이 아니라 수염을 기른 사람의 얼굴과 온몸이 선명하게 드러난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사진이 발명되기도 한참 전인 약 19세기 전에 어떻게 이런 네거티브 이미지가 만들어졌던 걸까요? 피아라는 인물의 이 충격적인 발견은 20세기 초반 한동안 거대한 논쟁과 토론을 불러일으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이 상황이 급변한 것은 1978년이었습니다. 그해 STURP 토리노 수위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수의 연구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수위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본격적인 기계 장비를 동원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정말로 충격적인 과학적 발견들이 연이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가 너무나 많아서 그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발견인지조차 쉽게 정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예를 들어 길이 4m에 이르는 아마포는 매우 정교한 기술로 제작된 것이었고 이런 기술은 당시 중동 지역에서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위는 전문가들이 3:1 헤링본이라고 부르는 독특한 사선 능직 방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1세기 무렵 대량 생산되던 직물 중에 이런 방식으로 직조된 것은 매우 드문 경우였는데요. 또 직물의 섬유에서는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한 비누 용액으로 세탁하거나 표백한 흔적이 발견되었고 방해석 입자도 검출되었는데 이 광물의 성분은 예루살렘 지역의 암석과 일치했습니다. 물론 이런 특징들은 수위의 기원을 알려주는 단서일 뿐이고 신앙적인 의미에서 신의 계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에게 있어 이런 데이터는 신약 성서에 기록된 사건을 뒷받침해주는 실질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수위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는 예수의 시신을 덮었던 천에 남아있는 인체의 흔적이며 천의 구조에 관한 다른 모든 발견은 이 수수께끼 앞에서는 빛을 잃습니다. 물론 그 흔적 자체도 충분히 놀라운 현상이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거든요. 과학자들을 가장 놀라게 만든 것은 그 흔적이 섬유의 가장 윗부분에만 남아있었고 그것이 천에 스며든 깊이가 불과 몇 마이크론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흔적 아래에는 물감이나 안료 같은 흔적이 전혀 없었고 천 표면에도 어떤 이물질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회화 기법이나 초상화를 그리는 어떤 기술로도 이렇게 얇은 층만을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이는 앞으로 밝혀질 수많은 미스터리 가운데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위에는 붓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인 흔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요. 다시 말해 이 형상은 사람이 그린 그림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형상은 실제 인체의 흔적처럼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 인체가 닿아서 생긴 흔적이라면 형상이 흐트러지거나 이중선이 생겼을 텐데 수위에 남은 선들은 매우 또렷하고 전체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균형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형상에는 입체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천 위에 나타난 형상의 명암은 신체와 천 사이의 거리와 연관되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현상된 이미지에서 가장 밝게 나타난 부위는 천에 밀착돼 있던 신체 부분이었고 반면 안화, 즉 눈구멍 자국은 상당히 어두운 색이었습니다. 이런 효과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과학자들도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수위에 남은 사람의 혈흔에 대한 연구였는데요. 혈흔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그것이 실제 사람의 혈액임이 밝혀졌고 단백질과 헤모글로빈 유래 성분 빌리루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감이나 착색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특히 빌리루빈이 다량 함유된 혈액은 극심한 고통이나 외상성 쇼크를 겪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반응이고요. 게다가 연구자들은 혈액은 천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인체 형상은 그 스며든 혈흔 위에 남아있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즉 먼저 피가 천에 스며들고 그 다음에 사람의 형상이 남았다는 뜻이죠.
수위에 대한 다른 조사 결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에 대한 복음서의 묘사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몸 곳곳에는 채찍에 맞은 흔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며 뒤통수에는 가시면류관으로 인한 혈흔이 또렷하고 손목에는 못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2000년 전의 사건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로는 못에 찔린 발의 흔적, 옆구리의 상처, 그리고 무거운 것을 들고 가던 중 넘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코와 얼굴의 상처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와의 일치성을 보완해주는 증거 중 하나는 고대 천에 남아있던 식물 꽃가루에 대한 분석 결과인데요. 분석된 꽃가루는 중동 지역과 사해 주변에 자생하는 특정 식물에서만 발견되는 종류였습니다. 또한 천의 섬유에서 발견된 칼슘 함유 입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출토된 고대 직물에서 발견된 입자들과 유사했으며 이 천의 기원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세계의 대발견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학계는 두 갈래로 나뉘었고 이 데이터를 신뢰할 만한 중요한 성과로 받아들이는 연구자들도 있었지만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이들도 존재했습니다. 신자들에게 STURP의 조사 결과는 그들의 신앙을 더욱 확고히 해주는 새로운 증거가 되었고요. 하지만 복음서와의 일치 정도가 너무 노골적이고 과도하다는 지적을 제기하는 회의론자들도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1988년에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토리노의 수위가 진품인지 여부에 대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1988년 세 곳의 저명한 연구소가 수위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이 측정을 위해 길이 4m에 달하는 수위의 한쪽 끝에서 일부분이 잘려나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분석에 제출되었습니다. 게다가 분석에 사용된 천 조각은 외관상 가장 오염이나 손상이 적은 끝부분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고 일부 신자들에게는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무려 세 연구소에서 각각 진행된 연대 측정 결과가 모두 동일하게 나왔고 수위의 제작 시기가 14세기 중반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자 신앙심이 약한 사람들과 회의론자들은 곧바로 토리노의 수위를 가짜라고 단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위에 담긴 수많은 미스터리와 불가사의한 특징들은 모두 잊혀지기 시작했죠. 1세기든 14세기든 심지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위에 남아있는 네거티브 형태의 형상을 천 위에 남기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과학적 사실조차도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결과로 인한 논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무렵 STURP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다시 한번 수위에 남아있는 미해명 특징들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에 사용된 샘플 채취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대 측정에 쓰인 천 조각은 1532년 화재 이후 수선된 수위의 모서리 부분에서 잘라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서로 다른 시기의 데이터가 혼합되어 평균 값으로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수위가 수선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는 수위의 본래 부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면섬유가 샘플천에서 검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은 원래의 수위 직물에 14세기 섬유가 덧대졌음을 뒷받침하죠. 그리고 2000년과 2010년에는 수선되지 않은 원래 천의 섬유를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 조사에서는 섬유의 연대가 기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정확한 연대는 끝내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8년에 진행된 분석 결과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토리노의 수위가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형상이 천에 남게 되었을까? 또 하나의 논쟁은 어떻게 천 위에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둘러싼 것입니다. STURP 소속 물리학자들이 제시한 이론에 따르면 이 사람의 흔적은 짧고 강력한 에너지 펄스에 의해 생겨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가설에 따르면 천 전체에는 열로 인한 손상이 전혀 없는 반면 표면의 아주 얇은 섬유층에만 변화가 생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펄스는 입체적인 형상을 만들어냈으며 동시에 열에 의한 흔적은 일절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섬광의 성질은 현재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과학자들 또한 그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죠. 하지만 이 현상에는 뭔가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 점퍼와 잭슨은 이 현상을 코로나 방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들의 가설에 따르면 어떤 순간에 인체에서 양성자 흐름과 유사한 에너지 빔이 갑자기 방출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너지 흐름으로 인해 천의 가장 표면에서 수분이 순간적으로 증발했다는 것이죠. 이 에너지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몸과 천이 맞닿아 있었던 코, 이마, 무릎 부위에서 가장 강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위는 천이 상당히 어둡게 그을려 있었죠. 반면 안화나 옆구리처럼 인체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부분은 방출된 에너지의 세기가 약해 천의 색도 훨씬 연하게 나타났고요. 이렇게 해서 사람의 형상이 네거티브 형태로 형성되었고 그 안에 3차원 정보가 암호처럼 코드화되어 남은 것입니다. 이 가설은 왜 혈흔 아래에는 형상이 남지 않았는지도 설명해 줍니다. 즉 수분을 머금은 혈액은 천과는 다른 전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 펄스로부터 천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다만 그 에너지 섬광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핵심적인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바리결정학 연구소와 파도바 대학에서 진행된 수위에 남은 혈액에 대한 최신 연구 덕분에 이 수수께끼의 일부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액 속 헤모글로빈 일부가 크레아티닌과 페리틴 나노 입자로 분해되어 있었고 그 입자의 결정 구조가 일반적인 것과 달리 불규칙하게 일그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추가 조사를 실시했고 결국 이 입자들의 변형은 핵반응으로 생성된 중성자의 흐름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물론 이런 결론은 해답보다 더 많은 새로운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가설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현대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그칩니다. 신자들은 그 사건이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과학자들의 임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눈앞에 있는 사실에 과학적 근거를 대입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이 설명되지 않거나 서로 모순을 이룰 경우 과학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토리노의 수위는 과학이 믿는 마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해답을 찾아가게 만드는 유일무이한 존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